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오늘 수급상으로는 메릴 린치가 이제 오늘 포함해서 3일 동안 41만 주 순매수를 했습니다만 외국계 쪽, 그 중에서도 이제 JP 모간 쪽에서 이제 매도를 하는 모습으로 수급 싸움에서 음봉이 나타났죠. 그래서 주가는 전일 대비해서 4% 하락한 85,5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그 커뮤니티 댓글에 올라온 내용을 한번 살펴봐 드리면 처음으로 질문합니다. 오늘 앞서 제가 영상 올려드렸듯이 공식 블로그에 EIR과 승인은 별개로 움직인다. 승인 나고 난데 EIR이 나올 수 있다. 그럼 승인되고 나서 EIR이 OIR에 나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뭐 질문하셨는데, 자, 이게 다시 한번 요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이게 설명을 참 처음에 딱 들으면 이게 쉽게 탁 와닿진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보시면.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잘 들으시면 EIR과 별개로, 그러니까 실사를 했던 실사팀이 신약 허가를 주관하는 CDER이겠죠. 여기에다가 실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그러니까 뭐 CAPA라든지 이런 거 했던 거를, 그러니까 EIR 보고서 작성에 걸리는 기간과 이렇게 별도로 어떤 형태가 돼 있는지, 그러니까 허가 과정에 이 부분이 필요하니까 이걸 이제 통보를 한다는 거죠. 이 통보에 따라서 신약의 승인 절차와 일정은 진행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EIR의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 뭐 금방 질문하셨듯이 OAI가 된다. 그러니까 OAI가 되면 이제 워닝 레터가 나가고 재실사로 가는 그 정도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런 식의 등급이 받는 부분이 나오면 그 실사 결과를 통보해서 리뷰팀에서도 이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EIR의 어떤 결과 내용들이 3월 20일 전에 허가 과정에서는 반영되어서 나오고, 문서 관련되는 부분에 수령으로 나오는 부분에 그 과정은 이렇게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셨던 OA가 나오면 승인이 되진 않습니다. 이게 나중에 나온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실사팀이 그 과정 자체를 CDER에다가 반영하고, EIR을 만드는 부서도 이제 ORI 관련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각 뭐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관련되는 부분에서 센터에서도 뭐 이 부분들을 뭐 낼 수도 있고 뭐 그런데요.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니까 요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침에 나왔던 기사는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미래에셋의 월간 이제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에서 HLB 다뤘던 내용들을 아침에 한 번 더 올려놨던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 이번에 이제 가이드라인에 올라왔던 부분들이 단순한 부분들은 아니고, 물론 리보세렌과 캄넬주만 올라온 게 아니죠.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어의 여보의 옵디보와 베이진사의 티슬레리주만, 그 다음에 이제 로슈의 제품만 기존에 있었다면 아스트라제네카 제품도 올라가 있고, 그래서 4개 이상이 같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진들이 오프라벨에도 쓸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등재를 했다는 것은 간접적입니다만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향후의 매출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등급이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어와 마찬가지로 B등급 권고를 받았는데, 이거는 이제 아직 허가가 되지 않았던 부분. 티슬레리주막 같은 경우에는 뭐 적응증은 다릅니다만 FDA 허가되어 있는 약물이니까 A등급을 받았던 거니까, 이거는 이제 허가를 받으면 B등급에서 A등급으로 변경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그 23.8개월 자체가 간암 1차 치료제 중에서는 가장 길게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간암을 다루는 키 오피니언 리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도 OS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의 어떤 안전성과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FDA도 특별히 지금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4월 달에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의 여보야 옵티보 관련되는 부분들이 여기도 이제 FDA 허가 과정이 4월 달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쟁요법의 어떤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하고 좀 달라진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투자자분들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시장 전반적인 부분들은 이제 미증시가 이제 뭐 한 3일 만에 반등을 간세 관련되는 부분의 우려가 조금 이제 또 완화되면서 올라갔습니다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서 거래소 쪽은 0.70% 올라갔고 오히려 코스닥은 1.61%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양시장이 좀 이제 디커플링이 되는 어떤 모습을 보였죠. 특히나 이 코스닥 쪽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바로 좀 받았는데요. 코스닥 상위 이제 시가총액을 보시면 알테오젠이 5%, HLB가 4%, 그 다음에 로봇주들도 어제 올라왔는데 오늘은 또 6% 빠져버렸죠. 레인보우.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엔 리가캠도 3%, 반도체 쪽에 이제 리노공업이 7%. 그러니까 이제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빠지니까 코스닥 이제 지수 자체는 1% 넘게 빠지는 어떤 흐름을 좀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HLB 쪽에서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쪽에서는 4일 연속으로 일단 매도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쪽에서는 전체적으로는 20만 주 가까이 일단 매도가 나왔는데, 최근에 3일 동안 보시면 3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3일 동안 메릴린치에서는 이제 분전하면서 41만 주로 외국계 쪽에서는 가장 이제 지난주에 이제 뭐 골드만삭스가 매수를 하다가 골드만삭스는 오늘 또 매도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매수 가담을 하지 않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메릴린치의 어떤 매수의 등장 자체가 상당히 좀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메릴린치가 오늘 매수하면 바로 이어서 장중에 JP모간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순매수 어떤 흐름으로 당일 기준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면 JP모간 쪽에서 14만 주 정도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을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살펴보면 메릴린치가 이렇게 매수를 하는 가운데 이제 공매도 쪽하고 해외 쪽 그 창구 쪽 보면 이 JP 모건이라든지 모건 스탠리, 이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CT, HSBC, CLSA 이런 쪽에서 이제 매도가 전반적으로 직결이 좀 되고 있다. 외국계 쪽의 창구 흐름을 보면 뭐 이런 흐름이 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바이오 쪽에서 외국인의 어떤 매도가 알테오젠이 1000억이 넘게 매도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이렇게 이제 뭐 큰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에도 영향을 줬고 HLB 쪽에서도 167억 정도가 일단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래원 순간 그 거래량을 좀 보면 아침에 메릴린치가 처음에 좀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매수 흐름이 없다가 이제 9시 중반에 이제 메릴린치가 이제 만주씩 뭐 15,000주씩 이렇게 매수하면서 장중에 올라갔던 때가 있는데요. 이때 바로 JP모간에서 매도가 17,000주를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9시부터 10시 사이인데 이때 한번 움직였잖아요. 요 당시 아침에 시가를 다시 터고 이제 메릴린치에서 매수가 들어올 때 이 부분들을 이제 JP모건 쪽에서 17,000주가 나오면서 눌러주는 모습 흐름이 10시 넘어서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추가적으로 매수가 조금 줄고 있을 때 JP모건에서 이제 매도가 나오는 모습들, 그 다음에 10시 20분 이후에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JP모건 쪽에서 매물들이 나오는 모습이 10시 이후에 이제 나오면서 메릴린치는 아침에 어떤 이제 만주 때 어떤 매수 흐름이 이후에는 이제 없어요. 그 다음에 JP모건 쪽에서 기속적으로 이제 매도가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11시 넘어서도 계속 나오고, 아침에 메릴 린치의 어떤 매수 강도가 그 이후에는 나오지 않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죠. 아침에만 잠깐 15,000주, 뭐 만주 이렇게 매수를 해서 좀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후에는 JP모건 쪽에서 매도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들이 더 이제 계속 이제 나오면서 장중에 이제 84,500원대가 내려갔죠. 이 84,500원대가 내려가고 이제 종가가 85,500원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때 2월 17일 전에 2월 14일 양봉이 나오면서 일봉상으로 추세 전환을 시켰던 이제 파라볼릭의 전환이 오늘 음봉이 딱 뜨면서 추세 일봉상의 하락 전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에서도 이제 이 부분들을 넘겨놓은 상태에서 지난주에 이번 주에 위에 있다가 여기도 살짝 좀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오늘 흐름은 이때하고 좀 비슷합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을 하다가 이틀 음봉이 나오면서 제가 이때 힙소, 페일러 관련되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3일 안에 돌려야 된다. 이 3일 만에 이렇게 양봉이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 오늘 같이 이렇게 그 2월 27일에 에즈모 가이드라인에 등재되면서 양봉을 거래를 실어서 나왔던 그 양봉의 시가 라인, 그러니까 기준봉이 될 수 있는 85,000원대까지 내려가서 밑꼬리는 나왔습니다만 이제 이 부분을 확인하는 흐름이 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내일 금요일,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요 3일 안에 돌리는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를 반드시 지금 또 이제 체크해야 되는 상황으로 단기 흐름.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어제 같이 뭐 5일선이라든지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 있으면 요러면 이제 요 상태를 유지하는데 오늘 음봉이 나와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수급의 어떤 흐름과 더불어서 거래는 크진 않았습니다만 전일보다는 거래량이 한 50만 주 이상은 더 나오면서 조금 이제 내려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빠른 어떤 다시 되돌리는 흐름이 내일,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나오는지를 반드시 좀 체크해야 되는 국면이고요. 시간 내에서는 85,900원, 400원 정도 올리면서 조금 이제 내일의 어떤 흐름이 될지가 좀 중요합니다만, 자, 이번 주 들어서는 지금 3일 동안 계속 이제 일단 음봉이었거든요. 양봉의 흐름들을 내일 좀 필요한 거래량과 더불어서 바로 매칭이 되는지를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 부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로 이제 문자 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